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민수 씨, 정신 차려, 민수 씨.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이제부터 아버님은 제가 모실게요. 내 돈을 갚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는데 내 엄마가 꼭 필요해. 내 아들을 빼앗아 가더니 이젠 남편까지 빼앗아 가? 엄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사채도 갚고 남은 재산도 다 우리 거야. 내게 약 먹인 거 다 알고 있다. 절대로 다 뺏어가지 못할 거야. 민수 씨, 내가 지켜줄게. 이제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시댁에서 벌어지는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음모, 황혼 이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드라마 기막힌 동거 지금 시작합니다. 제1화 보험금의 비밀. 내 돈 갚아야지. 남편의 생명보험 몇 개만 들어놔.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황혼 이혼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숨이 막혔어요. 좁은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소리만 요란합니다. 텔레비전 화면엔 뉴스 자막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대형 보험 사기 사건. 화면 속 실루엣이 어쩐지 며느리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따뜻했던 우리 집 식탁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굽던 그날이요. 그때만 해도 우린 정말 행복했는데요. 석 달 전이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고깃집에서 아들 민수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목소리가 경쾌했고 눈빛도 반짝였어요. 옆에 앉은 며느리 나라도 한박웃음을 지었고요. 건너편엔 사돈 어른도 함께 있었어요. 사돈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사위가 있으니까 매일 명절 같네.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수가 상추에 고기를 싸서 제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민수가 집에 와서 공장 확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펼쳐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경쟁사들이 벌써 2배로 커졌다고요. 남편 태식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은행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냐? 민수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게요. 대출이 좀 막혀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스쳤어요. 며칠 뒤 민수가 처가댁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리 나라가 전화로 살짝 귀띔해줬거든요. 사돈이 처음엔 안 된다고 했대요.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민수가 무릎까지 꿇었다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이번만 믿어주세요. 결국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대요. 알았다. 사위 한번 믿어보자. 전화기 너머로 나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우리 괜찮을까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괜찮을 거야. 민수가 알아서 잘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어딘가 불안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민수 일 괜찮겠어요? 남편이 천장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글쎄,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다르니까. 어깨가 무거웠어요. 처가에서 집까지 담보로 잡힌다는데요. 만약 잘못되면 어쩌죠? 남편이 돌아누우며 짧게 말했어요. 민수가 알아서 하겠지. 우린 믿어주는 수밖에. 잠이 안 왔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민수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거래처가 부도났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떨렸고요. 뭐라고? 부도!
민수가 울먹이듯 말했어요. 은행에서 담보 회수한대요. 처가 집도 경매 넘어갈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어요. 다음 날 사돈의 전화가 왔어요. 사돈,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목소리가 울음으로 범벅이었어요. 은행에서 사람들이 와서 집에 딱지 붙였다고요. 우리 집까지 넘어간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민수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요. 사돈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가 사위만 안 믿었어도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 나라가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죄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길바닥에 앉았어요. 동생 은지 학비도 끊겼다고 그래요. 나라가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손을 잡아줬는데 차가웠어요. 나라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나라가 은행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대요. 하지만 대출은 어디서도 안 나왔다고 했어요. 신용불량 직전이라고요. 그날 저녁 나라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좋은 분을 만났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들떠 있었어요. 급하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순간 불안했어요. 나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라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나라가 차 안에 앉아 있었고 조수석엔 나라 어머니인 사돈이 타고 있었어요. 나라는 낮에 만난 사채업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내 돈 갚으려면 남편 생명보험은 이 정도로 설정해놔. 빚도 갚고 경매 넘어간 집도 찾을 수 있어. 뒷좌석에 앉은 정체 모를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죠. 나라의 손이 떨렸어요. 펜을 쥔 손을 파들파들 떨면서 서류에 사인을 했죠. 제2화 불편한 동거. 민수 씨, 정신 차려. 민수 씨. 한밤중이었어요. 민수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엔 나라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건넸죠. 여보, 물 마셔요? 민수는 아무 생각 없이 물병을 받아들고 마셨어요. 나라의 눈빛은 평소와 다르게 계속해서 흔들렸어요. 민수는 몰랐겠죠. 그게 무엇인지요. 며칠 전이었어요. 나라와 장모님이 보험 설계사를 만났대요. 제 앞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민수 보험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서류를 넘겨보니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생명보험에 상해보험까지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야 해. 나라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님. 혹시 모르잖아요. 뭔가 찝찝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나라가 자꾸 민수 몰래 전화를 받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목소리를 낮추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물어보니까요. 아, 그냥 친정일이에요.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민수가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빚 갚으려면 정신없이 일해야죠. 조심해서 들어와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날 새벽 민수가 차를 몰고 있었어요. 야근을 마친 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라가 보낸 문자였어요. 여보, 조심히 와요. 기다릴게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뭐야, 브레이크가? 핸들도 잠겨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앞에서 트럭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놀라며 눈이 커졌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밤중이었는데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되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10시간에 걸친 긴 수술 끝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요. 의식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수야, 민수야.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옆에 서 있던 며느리 나라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나라의 눈빛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보였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요. 기계 소리만 삐삐 울렸어요. 손을 유리에 대고 울었어요. 민수야, 엄마 목소리 들려?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을 뿐이었어요. 뒤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보험이라도 드러나서 다행이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행이라니요. 아들이 죽어가는데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채권자들은 아들과 사돈의 집을 경매에 넘겼고 매일매일 독촉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나라는 간병을 위해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하루는 제가 말했어요. 나라야, 넌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내자. 민수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 나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나라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나라를 만나기 위해 사돈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집안일도 도와줬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사돈이 남편의 약을 챙기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약봉지가 낯설었어요. 저게 뭐예요? 사돈이 웃으며 말했어요. 건강식품이에요.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뭔가 깨름칙했어요. 하지만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인데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와 사돈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약은 며느리 나라가 적극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건강식품이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먹었어요. 아버님, 매일 드셔야 해요. 남편은 그렇게 매일마다 약을 받아 먹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 이후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3화 황혼이혼의 진실. 이혼하자! 4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 이제는 내 생활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어느 날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혼 통보였어요. 밥도 빨래도 며느리가 다 해주는데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라와 사돈이 모든 걸 가져갔어요. 아침밥도 그 사람들이 차렸고요. 장 보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 했어요. 청소도 빨래도 다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요. 어머님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서 빼앗아 갔어요. 점점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며느리 나라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꾸 트집 잡으시고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 그런가.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나는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트집을 잡았나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왔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멍했고요.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렸어요. 당신 괜찮아요? 태식이 저를 보는데요. 눈빛이 흐릿했어요. 당신이 누구지? 심장이 철렁했어요. 나예요, 순자.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그래. 순자. 자꾸 기억이 안 나. 며느리 나라가 매일 먹이던 남편의 약봉지를 뒤져봤어요. 생전 보지 못한 약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약이니? 나라에게 물었더니요. 의사 처방받은 거예요. 나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매번 의심하시니까 아버님 건강도 더 나빠지시는 것 같아요. 제 잘못인가 싶었어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혼자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았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순자,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우리 이만 조론하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당신 정신이 온전해요? 나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결정을 존중해 드려야죠. 짐을 쌌어요. 평생 살던 집을 나왔어요. 원룸은 너무 좁았고요. 창문도 작았어요.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요. 천장만 빤히 바라봤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치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요. 면회를 갔어요. 차가운 복도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요. 남편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당신, 나 알아보겠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바라봤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남편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예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에 초점이 없었어요. 누구시더라?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며칠 뒤 남편을 보러 병원을 방문했어요. 병실에는 며느리 나라와 사돈이 보였어요. 나라는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여기 좀 사인해 주세요. 재산 정리 때문에요. 남편이 멍하니 펜을 받았어요. 사인을 했어요. 제가 달려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서류니? 나라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어머님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어요. 두꺼운 등기우편이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까요. 보험사 손해조사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보험금 지급 심사 안내라는 글씨가 보였고요. 명함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명함을 손에 쥐었어요. 서지은이라는 이름이요. 기억났어요. 민수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에요. 제가 갈라놓았던 그 여자였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하필 왜 이 사람이에요? 왜 지금 나타난 거죠? 명함을 내려다보는데요.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모든 게 버린 것 같았어요. 과거의 죄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제사와 첫사랑. 보험 사기로 조사 중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그녀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험 사기라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 병실 밖에 앉아 있었어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였어요.
너무 무서운 소리였어요. 떨리는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맞아요. 아들과 약혼을 했었던 아들의 첫사랑. 서지은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고요.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였어요. 서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자요. 둘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그 여자 집안이 별로라고요. 민수가 울면서 애원했었어요. 어머니, 지은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둘은 헤어졌고요. 몇 달 뒤 민수는 나라와 결혼했어요. 매몰차게 반대했던 그 지은이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10년이 흘렀는데도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지은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은이 서류를 펼쳤어요. 정순자 씨 맞으시죠?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험 사기를 조사 중입니다. 묻는 말에 사실만 이야기해 주세요. 말문이 막혔어요. 죄송하다는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지은이 민수 병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를 내려다보는 지은의 얼굴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슬픔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그리움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려는데요. 지은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눈가가 붉었어요. 며칠 뒤 남편의 병원에 지은이 또 왔어요. 며느리 나라와 사돈을 불렀더라고요. 보험 가입 시점 좀 확인하겠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 가입하셨네요? 나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게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렇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방에서 조사는 계속되었어요. 사돈이 지은에게 말했어요. 조사관님, 우리는 피해자예요. 목소리에 애교가 섞여 있었어요. 사위가 사고 났는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요. 지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이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손가락으로 민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왜 헤어진 걸까? 그리고 조용히 사진첩을 덮었어요. 저도 잠을 못 잤어요. 과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민수와 지은을 갈라놓던 날이요. 지은이 울면서 말했었어요. 어머님, 저 민수 없이 못 살아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안 돼. 우리 민수는 내가 감당 못. 지은이 돌아서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몇 일 후, 지은은 아들 민수의 병실에 들렸어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들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들리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민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지은의 눈이 놀라서 커졌어요. 민수야, 나야, 지은이.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확실하게요.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민수야, 내가 지켜줄게. 지은이 요동치는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어요. 민수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재호화, 녹음된 진실. 미안해, 여보. 나도 살아야 하잖아.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며느리 나라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라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아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눈이 천천히 떠지면서 흐릿한 시야에 얼굴이 보였어요. 지은의 얼굴이었어요. 희미하게 지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민수야, 정말 깨어난 거야? 민수가 눈을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지은이 조용히 물었어요. 내 말 들려? 민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지은이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봐. 맞으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움직이면 돼. 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어요. 지은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깨어났어? 손가락이 여러 번 움직였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오래전에 깨어났다는 말일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은은 매일 민수의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의 일들을 하나하나 민수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내 사업이 실패했고 처가가 파산했다는 것도요. 그리고 며느리가 사채를 썼고 보험 사기를 꾸몄다는 것도요. 민수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지은은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이렇게 알려줘서 미안해, 민수야. 앞으로 내가 널 지켜줄게. 지은이가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차트를 보더니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의식 회복은 아직 모르겠네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혹시 모르니 중환자실로 다시 옮길 수 있을까요? 사건 조사에 필요해서 그러니 정밀 검사를 몇 가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아들 민수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마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처럼요. 중환자실에서 지은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지금 깨어난 걸 공개하면 그 사람들 바로 도망가요. 증거는 하나도 못 찾을 거예요.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만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려면 아직 깨어난 척하면 안 돼요. 민수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움직였어요. 그러겠다는 뜻이었겠죠. 그날 밤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어 민수의 손에 들려주었어요. 이거 담요 속에 숨겨둘게요. 버튼은 여기에요. 민수의 손을 잡고 버튼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부인이나 장모님이 오시면 꼭 대화를 녹음해둬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버튼을 확인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활력 징후 체크하러요. 민수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완벽한 식물인간처럼요. 숨소리도 일정했고 표정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민수가 눈을 살짝 떴어요. 연기는 성공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 나라와 사돈이 병원에 왔어요.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둘이 민수를 보며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보험금만 나오면 시어머니는 정리하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정리한다고요? 사돈이 비웃듯 말했어요. 이 사람 평생 안 깨어나야 우리가 편해. 며느리 나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조용히 손가락만 움직였어요. 담요 속에서요. 녹음 버튼을 눌렀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나라가 또 왔어요. 이번엔 혼자였고요. 민수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고 엄마도 살아야 해. 당신은 그냥 여기 계속 누워 있어줘. 민수는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참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가락만 움직였어요. 녹음 버튼이 또 켜졌어요. 나라가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의 얼굴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나라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었어요. 그리고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민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허리를 굽혀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민수 씨, 민수 씨. 나라는 민수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나라가 나가자마자 민수가 눈을 떴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에는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증거는 확보됐어요. 제6화 드러난 진실. 거짓말! 내가 다 녹음했어!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을 거야!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고요. 구급차도 함께 왔어요. 며느리 나라가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목소리가 찢어질 듯 했어요. 그 시선이 향한 곳은요. 휠체어에 앉은 민수였어요. 민수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나라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떻게 깨어난 거야?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거든요. 눈을 뜨고요. 멀쩡하게요. 나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신 언제부터 깨어난 거야? 민수가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다 들었어. 나라가 주저앉았어요. 사돈이 복도에서 상황 파악을 하다가 돌아서서 병원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나라도 곧 뒤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지은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사돈이 버럭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막아. 지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보험 사기 공범이시니까요. 나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은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고요. 사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보험금만 나오면 시어머니는 정리하자. 그리고 나라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어요. 이 사람 평생 안 깨어나야 우리가 편해. 미안해 여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라가 녹음기를 뺏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 막았어요. 이미 복사본은 경찰에 넘어갔어요. 나라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경찰이 사돈을 데려갔어요. 사돈이 발버둥 쳤어요. 놓으라고. 우린 피해자야.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거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어요. 미워야 하는데요.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어요.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요. 약을 끊자마자요. 눈빛이 맑아졌거든요. 간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어머,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셨네요. 태식이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순자, 미안하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말을 좀만 더 믿어볼걸.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도 울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보험 사기단 3인 중형 선고라는 자막이요. 나라와 장모님 얼굴이 나왔고요. 사채업자 맞상구도 함께였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계획적인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요. 징역 7년이 선고됐다고요. 텔레비전을 껐어요. 이제 끝났어요. 병원에서 민수가 걷고 있었어요. 지은이 옆에서 부축했고요. 한 걸음씩요. 천천히요. 민수가 지은을 보며 웃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지은도 웃었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복도 끝에서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저와 남편이 앉았고요. 민수와 지은이도 마주 앉았어요. 지은이 밥을 떠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드세요.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했어, 지은아. 그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따스한 빛이 식탁을 비췄고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어머님. 눈물이 났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민수가 아빠와 술잔을 부딪혔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고요. 저도 웃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요.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였어요.